뇌의 용량은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뇌에 주어지는 자극과 도전이 많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의 뇌가 가진 경이로운 힘을 인식하라.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세포가 죽어가고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뇌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인류 최고의 생각도구라 불리는 마인드맵 창시자이자 세계 최고의 창의력과 기억력 전문가 토니 부잔의 당신의 뇌는 나이 들지 않는다입니다. 영국 체스 그랜드마스터 레이먼드 킹과 함께 쓴 책인데요. 토니 부잔은 사고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국제 맨사 저널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4천여 편의 시를 쓰고 세계 최고의 창의성 IQ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 느리게 나이 들고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뇌가 저속 노화를 넘어 젊을 때보다 더 발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두뇌의 기능과 활동이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고력, 창의력, 전반적인 잠재력이 시들기는커녕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최신의 과학적 증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두뇌를 자극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생활 습관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마인드 매핑을 통해 두뇌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뇌세포가 100만 개씩 죽는다. 20대가 넘으면 뇌가 성장을 멈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들이 오해일 수 있다는 것과 평생 늙지 않은 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지 않은 뇌의 비밀을 알려주는 당신의 뇌는 나이 들지 않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나이를 이기는 두뇌는 스스로 만든다. 노화와 뇌의 관계를 재정의하다. 이 책에 인용한 증거들은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가장 고무적인 발견이다. 여러 출처에서 나온 증거가 나이 드는 과정에서 뇌를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물리적으로 변화해 시냅스 연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연상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 사후의 뇌 부검이 좋은 사례다. 그의 뇌에는 신경 악교세포가 정상보다 400%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세포는 특히 뇌회로의 상호 연결을 돕는다. 이 역량으로 아인슈타인은 겉보기에 전혀 별개로 보이는 항목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그의 능력은 단지 예외 사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뇌가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증거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은 나이를 먹으면 필연적으로 뇌가 쇠퇴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매일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믿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실질적 증거 없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근거 없는 믿음이다. 적합한 연구로 뒷받침된 과학적 출처의 증거를 인용하여 이 해로운 거짓말을 반박하고자 한다. 실제로 시냅스 연결은 적절한 뇌 운동을 통해 물리적 개선이 가능하다.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 해결이 두뇌를 물리적으로 나아지게 한다.
노화와 뇌의 능력 쇠퇴에 대해 무엇보다 개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다. 이전 인류 사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명칭이 가부장, 여성족장, 신관, 현자, 장로, 성견자 등 다양하게 발전해 쓰였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층에 부여되는 성격적 특성은 고집불통, 완고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등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을 왜곡하거나 반전시킨다. 예를 들어 완고함은 단호함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경멸적인 성격의 용어를 재정의해 그 기반이 되는 긍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책은 두뇌 개선을 위해 유산소 운동 요소가 있는 신체 활동을 권장하며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과 흡연 및 과도한 음주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운동도 권장한다는 점이다. 정신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뇌를 단련하는 두뇌 체조로 마인드 스포츠, 두뇌 티저, 퍼즐 등을 추천한다. 마인드 스포츠는 체스, 바둑 등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정신적 민첩성이 필요한 활동이나 게임을 말한다. 두뇌 티저는 뇌를 테스트하고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퍼즐, 수수께끼 또는 정신적 도전을 말한다. 또한 별도로 기억력과 창의력 기법을 직접 연구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한 수 앞서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나이의 장벽을 부수다. 기존의 유전적 사고에서는 인간 수명이 85세에서 최대 125세까지 확장되는 상한이 있다고 본다. 이 궁극의 연령 장벽을 부술 수 있을지 최신 연구를 인용해 탐구해 볼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자 의학적 질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과거와 현대의 무드셀라, 즉 노익장을 과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이다. 무드셀라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을 뜻한다. 섹스피어, 괴테, 베토벤, 브람스, 미켈란젤로 등 나이가 들면서 성과가 확연히 나아진 예술가나 리더,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 평범한 성취자들의 주목할 만한 사례를 보여준다. 60세에 시작해 90세까지 1급 크리켓에서 8,500명의 타자를 아웃시키고 26,000 득점을 기록한 19세기 크리켓 선수 찰스 앱솔론과 같이 비범한 성취자들에 기이하거나 매혹적인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앱솔론은 57세 때 단 한 시즌 동안 500명의 타자를 아웃시키기도 했다. 또 마인드 스포츠 분야와 베테랑 체육 올림픽에서 배출된 놀라운 기록도 살펴본다. 이러한 통계는 모든 수준에서 신체 건강을 위해 노력한 노년 세대가 속도, 지구력, 근력, 유연성에서 이룬 엄청난 발전과 가속화를 보여준다. 이 책의 주장은 대단히 인상적이며 기존의 생각을 뒤집을 것이다. 우리가 잘 쓰기만 한다면 뇌는 나이가 들수록 개선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해냈는지 또 혼자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생각해보면 이 혁신적인 새 가설은 단순한 논리에 부합한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따라서 재교육을 받거나 두뇌 능력을 겨뤄야 할 때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지구상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세대. 이제 세계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 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인구학적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많은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40, 50대에 접어들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또 전 세계 정부도 노령 인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고 돌보고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나이 든 세대는 국가와 세계 경제에서 자원을 잡아먹는 존재가 될까 아니면 자원이 될까? 곧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저자들 역시 이런 노령 세대에 속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접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안했다. 당연히 이 책에서 제안하는 해법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가상의 어젠다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실천해야 할 것들. 신체와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정도는 다르지만 다음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적절한 운동과 건강에 해로운 식단, 흡연 및 과도한 음주, 실제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흔히 나이 든 사람이 하는 행동을 선택하여 예상되는 행동 패턴에 따르는 것. 위의 문제 원인을 해결하면 당신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끊임없는 자극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당신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다. 위대한 걸작은 인생 후반에 탄생했다. 부자니 인간의 뇌에 대해 수집한 정보의 의미를 고민하던 시기에 킨은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유럽의 문학, 언어, 역사, 문화를 아우르며 특히 독일의 천재 작가 괴테를 연구하고 있었다. 킨은 주위 학자들로부터 26세가 되면 창의력의 불씨가 꺼진다는 충고를 거듭 들으며 시달렸다. 또 킨의 두 번째 직업인 체스 선수도 26세가 되면 정점에 이르고 이후 한물간 실력을 보인다는 말도 흔히 들었다. 40살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체스 선수들이 쓰는 경멸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학계의 이런 진부한 통념은 킨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었다. 그가 자주 연구하는 체스 챔피언, 예술가, 작가, 초문화적 거장, 영감을 주는 위인과 천재들이 나이 들수록 더 나은 작품을 내놓는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전 모든 작품을 초라하게 만든 예술가들의 절정의 창작은 그들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나아가 가장 많은 때에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모든 위인이 분명한 창조적 비전과 목적을 갖고서 믿기 힘든 수준의 결단력과 끈기로 그 성취를 향해 끝까지 분투한 것 같았다. 이 사실이 의심된다면 예술가의 걸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붙여놓은 숫자를 검토해보라. 베토벤이 쓴 9개의 교향곡 중 9번이 그의 창조적 정점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파우스트의 제2부가 괴테가 쓴 가장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사례는 더 있다. 셰익스피어의 후기 희곡이자 마지막 원고인 템페스트는 가장 마법 같은 작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2세에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켈란젤로는 63세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교황청 건축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브람스가 51세에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 4번은 웅장한 구조와 풍부한 멜로디, 화성, 음조에 있어 이전 모든 작품을 넘어서는 곡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나이 43세가 되어서야 첫 교향곡 작곡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오스만 제국의 궁정 건축가로 활동했던 미마르시나는 인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셀리미의 모스크를 80대에 지었다.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심각한 오해들이 발전해 온 것이 분명하다.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과 배치되는 작품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와 이의제기가 모두 필요한 현상이다. 이 책은 두뇌와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기한다. 8세부터 80세, 그 이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뇌의 접근에 잘 활용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거듭 강조했듯 뇌의 창의력과 기억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뇌의 잠재력에 늦은 때란 없다. 나이 듦에 대한 잘못된 편견.
기억력 쇠퇴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말들을 진단해보자. 그런 소문들은 그릇된 조각 지식에 근거한 착각의 결과물로 드러났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로 서로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지 자랑하고 공감한다. 심지어 30대의 나이의 말이다. 자신의 기억 능력을 확인해 보거나 기억력 천재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수업이 끝나는 시각에 초등학교로 가서 학습과 기억의 거인들이 남긴 펜, 연필, 신발, 코트 등을 살펴보라. 6세와 60세의 차이를 말하자면 6세의 아이는 귀가 후 학교에 옷이나 숙제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6살이 되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어른들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완벽한 기억력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기억력의 저하에 대한 믿음을 키운다. 이 두 믿음은 서로를 키우고 또 먹여 살린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종족이나 행성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지능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은 명백한 착각이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대부분 없앨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이야기는 실험이나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실험이나 경험은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려 절망적 순환을 영속시킨다. 사회적 증거도 없앨 수 있다. 65세 노인은 은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류의 역사가 300만 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정착한 현대의 뇌는 겨우 5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은퇴 가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험이나 경험이 몇 세대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5세가 넘은 사람들을 비참한 삶에 놓이게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다. 나이 먹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태도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와 연관짓는 단어는 부정적이거나 폄하하는 듯하거나 구역질나게 완곡한 경향이 있다. 나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10개를 적어보자. 다음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단어들이다. 슬픈, 무능력한, 외로운, 느린, 아픈, 약한, 늙은, 연금수급자, 가난한, 노령연금수급자, 혼자, 노인, 더러운. 이런 단어들을 어린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할지 생각해보자. 어린이가 노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개념과 거리를 둘까? 외면할까? 그런 인식은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어린이는 노년을 생각하거나 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함만 떠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즉 노년에 대한 생각이 다가오는 공포를 상기시키므로 어린이는 나이 듦에 대해 준비를 강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진 경향이라고 생각해보자.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주 최근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믿음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때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다.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부여한 단어들을 찾아보자. 다음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한 단어의 일부다. 통찰자, 스승, 장로, 원로, 현자, 구전 역사가, 오라클, 공경할 만한, 존경받는, 노련한. 특정 사회에는 노년을 향한 존경과 신뢰가 담긴 용어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뇌세포의 힘. 인간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10의 9제곱의 86배, 즉 860억 개다. 뇌세포의 힘은 대단하다. 뇌세포를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의 뇌세포는 유전적으로 새겨진 기억 안에 스스로를 완벽히 복제할 수 있는 코드를 갖고 있다. 자기 복제를 위해 뇌세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생각해보라.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다. 하지만 이것은 뇌가 할 수 있는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뇌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당신 머릿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존재한다. 당신은 지구 전체의 가치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인간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꿀벌과 같은 작은 생명체도 인간과 똑같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뇌세포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 존재들도 무언가를 보고 냄새를 맡고 방향을 찾고 기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벌과 같은 곤충은 뇌세포를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뇌의 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각 세포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뇌세포의 힘이며 우리 인간은 이런 뇌세포를 약 860억 개 가지고 있다. 각 세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세포는 확장하면서 연결할 다른 세포를 찾는다. 연결을 위한 탐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뇌를 열어서 볼 수 있다면 뇌세포가 서로 엉켜서 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 뇌세포는 촉수로 다른 뇌세포를 감싸면서 복잡한 연결망을 만든다. 각 촉수에는 문어와 같은 작은 빨판들이 있다. 각 촉수에는 수만 개의 빨판이 있고 이런 수만 개의 촉수가 수백만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각 빨판의 촉수에는 수천 가지 조성의 화학물질이 있다. 당신이 무언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든 전자기적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 충동은 한 뇌세포의 가지로 내려간다. 각 뇌세포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각 세포는 메시지가 갈 곳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세포는 다른 세포와 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메시지가 촉수를 타고 내려와 빨판에 이르면 화학물질의 칵테일이 그 간극 넘어 다음 세포의 다음 빨판으로 발사된다. 이를 시냅스 간극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기억 흔적이라고 알려진 경로가 있다. 그것은 믿기 힘들지만 실존하는 사고의 패턴이다. 지적 영역의 지도이자 습관이며 확률이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실제로 존재한다. 아기의 몸속에서 처음 성장이 시작될 때 뇌세포는 이미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상태다. 만약 아기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세포는 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연결을 생성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극은 기관이 성장하고 복잡성을 더해가는데 핵심 양분이다. 중요한 것은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상호 연결성과 정교함이다. 특정 관점에서라면 인간의 학습 한계, 즉 시간이 흐르고 나이 듦에 따른 인간의 학습 능력에 대한 질문은 수학식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뇌세포는 얼마나 될까? 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학적 관점을 변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뇌의 제한된 용량을 이유로 들면서 학습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 머리가 꽉 차서 공간이 필요해. 이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고 흔적의 수는 얼마나 될까? 1950년대에는 사고 흔적의 수를 10의 100제곱으로 계산했다. 얼마 후 이 수치는 10의 800제곱으로 수정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너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신경해부학자 표트르 아노인이 계산한 이 수치는 1의 11폰트 글자로 0을 650만 마일, 약 1050만 킬로미터 더한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무한한 용량이다. 좋은 변화를 이끄는 메타 긍정사고. 사고 과정은 스스로 작동한다. 지금부터 자연 상태의 사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깊이 뿌리 내린 나쁜 습관이 발전할 때 뇌세포 간 연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이것은 생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오래된 나쁜 습관이다. 당신이 이 습관을 알고 있고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보자. 하루에 초콜릿을 2상자씩 먹는데 이 습관을 20년간 유지해왔으며 당신의 체중은 180kg이라고 가정한다. 나는 초콜릿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린 것이 초콜릿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가? 좋아하는 초콜릿의 포장이 생각나지 않았는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뇌의 회로를 쌩하고 지나간다. 이 생각은 전에도 당신의 뇌의 회로를 여러 번 지나갔다. 습관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를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당신은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좋은 소식은 나는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뇌가 생리적으로 변화해 뇌세포 사이의 다른 흔적들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습관은 당신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생일날 누군가 당신에게 초콜릿을 건넨다. 상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아마도 하나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나쁜 습관이다. 당신의 정신 소프트웨어에 설치되는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고치겠다는 목표를 되새길 때마다 서서히 새로운 사고 패턴을 설치하고 이 긍정적 사고들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한 다음 정기적으로 다짐을 되새기는 것이다. 초콜릿의 사례에서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초콜릿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다루는 더 적절한 방식은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오래된 나쁜 습관을 정복하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다. 이 목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효과적이려면 학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뭐뭐이다. 현재 상태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한다. 진행 중인 과정으로 표현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뭐뭐 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다.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면 뇌가 오래된 나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오래된 나쁜 습관의 위험과 뇌의 힘을 키우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처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사고를 메타 긍정 사고라고 한다. 이 사고법을 노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노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오래된 나쁜 습관의 일부가 될 수도 혹은 새로운 좋은 습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좋을까? 성공적인 나이 듦을 위한 전략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지금껏 안 했던 유산소 운동,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 조정 등을 시작한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몸의 해로운 식단을 바꾸거나 개선한다. 담배를 끊고 과음을 중단한다. 기억력을 개발하거나 도전적인 새로운 정신훈련을 시작하거나 체스, 바둑, 마인드 매핑과 같은 마인드 스포츠를 즐겨한다. 수영, 저글링, 무술을 배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나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포기 없이 배우는 뇌 만들기. 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토니 부자는 TEFCAS라는 연상 기호를 고안했다. TEFCAS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평소 세미나에서 강의할 때 학습에 대한 은유로 바둑, 체스, 마인드 스포츠, 저글링을 가르친다. 청중들이 유난히 공포에 떠는 것은 저글링이다. 처음 여러 개의 공과 마주했을 때까지는 대담했던 사람들도 주춤한다. 심지어는 뒤로 물러서는 모습까지 보인다. 첫 번째 시도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없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성공하기 힘들 것 같으면 당신은 바로 포기할 것이다. 학습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화의 열쇠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 방법을 택해야 할까?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오면서 사람들의 견해가 대체로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의 그래프는 그 조사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누구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학습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편견은 모든 문화와 언어권에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뇌에는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대단히 특별한 절차가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TFCAS를 사용하겠다. T는 트라이얼, 시도다. 건강한 식습관, 금연, 술 줄이기, 유산소 운동하기 등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흥미를 유지하고 두뇌에 도전 과제를 주는 것은 시도의 일부다. E는 이벤트, 사건이다. 공을 잡든 못 잡든 그 일 자체는 성공 실패가 아닌 사건일 뿐이다. 사건에서 감정을 분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도 시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는 일어난 일이 좋은 사건인지 나쁜 사건인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써 판단의 결과로 좌절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F는 피드백이다. 진행 상황이 어떤지 살핀다. 적절한 피드백을 얻는다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는 체크, 확인이다. 전문가나 선생님을 통해 혹은 자신의 목표와 비교하며 결과를 확인한다. A는 어저스트, 조정이다. 무언가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시도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선생님을 바꾸거나 다른 유형의 장비를 사용하라. S는 석세스, 성공이다. 축하할 시간이 왔다. 뇌의 성공에 대한 보상을 주어라. 보상은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하여 학습과 그에 필요한 노력을 강화한다. 괴테가 인간은 지향하는 바가 있는 한 방황한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가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좌절하지 말라. 학습이나 변화의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다. 자, 당신이 오래된 나쁜 습관인 담배를 끊으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TFCES 모델을 사용한 메타 긍정 사고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도, 기분이 계속 저조하다. 사건, 하루에 담배 40개비를 피운다. 피드백, 전문가들은 이 습관이 기대 수명을 12년 단축시킨다고 말한다. 확인, 추가적인 의견과 조언을 구한다. 조정, 흡연량을 조금씩 줄인다.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을 것이다. 성공,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건강해진다. 뇌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뇌의 사용이 뇌 후속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문헌이 존재한다. 그중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뇌 발달과 가소성 연구의 선구자인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자 윌리엄 그린어프는 쥐에게 특정 발로 초콜릿 칩 쿠키를 잡는 훈련을 시켰다. 나중에 이동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검사한 결과 훈련을 받지 않은 쥐의 뇌에 비해 시냅스 연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연구를 진행한 워너샤이는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맡으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노인이 제한적인 삶을 사는 노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샤이는 공간, 숫자, 언어 능력이 관여하는 정신운동을 제공하여 노인 지원자 집단의 절반 이상에서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니모닉 기술의 사용을 통해 노인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인학자 엘리자베스 로버트슨 차보, 캐럴 하우스먼, 데이비드 아렌버그가 수행한 노인의 니모닉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노인 피험자들에게 암기해야 할 단어 목록을 제공했다. 예상대로 초기 기억력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피험자들에게 목록을 학습하는 동안 특정 니모닉 기억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기법의 사용으로 목록에 대한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목록을 학습하고 기억해야 했을 때는 다시 수행 성적이 떨어졌다. 피험자들은 목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니모닉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인 피험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모든 피험자에게 니모닉 기억수를 숙련하고 훈련 시간 동안 목록을 학습할 때 그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지는 학습 시간 동안 세 그룹의 피험자 모두 단어 목록을 암기하고 기억해야 했다. 집단 A의 피험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사용한 니모닉 기억수를 사용하는 지시를 받았다. 집단 B의 피험자들은 니모닉의 연관성을 찾고 그 이미지를 구두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집단 C의 피험자들은 학습한 니모닉 기억수를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는 집단 C의 피험자들이 집단 A와 B에 비해 기억하는 단어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집단 A와 B의 피험자 간에는 수행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니모닉이 분명 기억에 유용한 보조 수단이지만 사람들이 니모닉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정보는 나이가 든다고 기억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은 과학 문헌이 도달한 결론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 정신활동을 연습하고 확장함으로써 일생 동안 새로운 연결과 연상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발견은 당신과 당신의 경력 또는 비즈니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직장에서 고령자는 젊은 사람만큼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젊은 직원보다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고령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하고 그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며 또 그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의욕을 느낀다면 고령자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몸을 움직일수록 뇌의 근육이 강해진다.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는 노년기까지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신체 운동과 정신 운동 모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노화에 수반되는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의 신경과학자 카를 코트먼이 진행한 이 연구는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로 뇌의 성장 인자가 운동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정신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코트먼의 연구 결과는 노화 과정과 싸우는 일에서 신체 활동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다. 그는 뇌는 실제로 근육이다. 운동을 하면 정신은 성장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와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한다. 코트먼은 그의 연구에서 쥐를 이용했다. 쥐는 인간과 비슷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쥐에게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자 각기 독특한 선호도를 보였다. 트레드밀에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게으른 소파 중독 쥐가 있는가 하면 매일 밤 몇 시간씩 강박적으로 달리는 운동 중독 쥐도 있었다. 운동한 쥐들은 뇌의 중요한 성장 인자인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수치가 훨씬 높았다. 다만 운동에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한계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트먼의 연구 결과는 과도하게 운동한 쥐들은 최적 수준으로 운동한 쥐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했다.
한편 캐나다의 한 연구는 비만이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심지어 학습 장애와 지능의 현저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의과대학 심리학자 수전 로즈는 비만은 목에 생기는 지방이나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보다 간접적인 수단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 뇌의 산소를 감소시키고 일종의 뇌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경우 이런 손상을 되돌리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마인드 매핑, 체스, 바둑 등 도전적이고 새로운 정신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금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오래된 나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참조하길 바란다. 메타 긍정사고는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는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다. 나오며 이제 노아의 답은 달라져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되는 6가지 황금률. 영국의 저명한 정보 분석가 브라이언 토비의 주목할 만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6가지 황금률을 정리했다. 1.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 2. 변화에 대비하고 변화를 환영한다. 3. 자기 자신에게 도전한다. 더 도약하고 자신을 재창조할 준비를 한다. 4.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주인이 될 용기를 갖는다. 5.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응원해주는 동료와 함께 일한다. 6.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노화에 대한 편견을 깨라. 빈 종이에 나이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봐라. 지난 20년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나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요청을 받은 수만 명의 사람 중 80에서 100%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이후 해당 답변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놀랍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거의 모든 답변자가 손을 들었다. 이제 당신도 알고 있듯 뇌는 자신이 인식하는 이미지에 끌린다. 나이를 병과 관련된 우울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파멸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만약 종이에 지팡이, 해골, 묘비를 그렸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느낌표를 붙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마지막 이미지로 기억해둔다. 이상적인 이미지는 웃는 얼굴,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 건강하고 감각적인 사람, 운동선수, 산악인, 백만장자 등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격려와 스스로 실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뇌 건강과 기능, 개발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계속 지켜보길 권한다.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뇌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두뇌 신경망을 꾸준히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격려와 의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뇌는 나이 들지 않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아지고 늙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